도대체? 도넛 장수 아들이 여기 와서 무슨 볼일이 있다고. 어릴 적 운동장에서 귓가에 꽂히던 그 말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이민주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그 오래된 조롱이 마치 어제 들은 말처럼 생생하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동해국제공항의 안내방송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승객들이 서둘러 짐을 챙기고 통로로 나가며 복잡한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민주는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굳은 어깨는 마치 돌처럼 무거웠고 오랜 시간 버티며 쌓인 피로가 그대로 그의 얼굴선에 드러나 있었다. 엄마 이제야 돌아왔어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국에서 날아오는 동안. 이 말만 마음속에서 수백 번 반복한 것 같았다. 어머니 이영자의 부고 소식을 이메일 한 줄로 접한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빠른 항공편을 예약했다.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한 죄책감이 목을 죄어왔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화려한 플래시 세례가 그를 스쳐갔다. 반대쪽에서는 인기 배우가 귀국한 듯 팬들이 울부짖고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꽃다발, 사인 요청, 웃음소리. 하지만 민준이 서 있는 공간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세계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공항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손님 어디로 가실까요? 택시기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서울 서영우 달빛동 쪽으로요. 예전에 도넛 골목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기사의 눈매가 룸미러 개개로 슬쩍 옮겨왔다. 아, 거기요. 요즘 재개발로 싹 밀리고 새 아파트만 들어섰을 텐데요. 그렇겠죠. 제가 떠난 지 한 50년은 됐으니까요. 택시는 공항 고속도로로 올라섰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가며 실내의 주황빛 그림자를 만들었다. 민주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갑자기 코끝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냄새가 되살아났다. 따끈한 기름 냄새, 설탕과 시나몬이 섞인 향기, 반죽을 치대는 둔탁한 소리. 아들아,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다 엄마가 할게. 새벽마다 도넛 반죽을 준비하던 어머니의 그 굳은 손,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입고도 늘 환하게 웃어주던 그 얼굴. 그 시절은 가난했지만 분명하게 따뜻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따뜻함을 비웃었다. 도넛 냄새나 도넛 장수 아들 왔다. 반장 최현우가 가장 시끄러웠고 윤도식과 강민수는 뒤에서 킬킬거리며 따라다녔다. 민준이 가방에서 꺼낸 도넛을 몰래 먹으면서도 친구들 앞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싸구려 도넛을 누가 먹냐. 기름 냄새나 죽겠다. 초등학생이었던 민준에게 그 말은 매일같이 상처였다. 그때 유일하게 따뜻한 말을 해주던 사람이 있었다. 같은 반. 한 줄 앞자리에 앉았던 임서윤. 민준아, 내 어머니 도넛이 진짜 제일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그녀가 가게까지 몰래 와서 도넛을 먹으며 웃던 모습은 지금도 민준의 마음에서 잊히지 않았다. 그때 서윤의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어린 그는 어머니 직업을 더 미워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택시가 서영우에 접어들자 민준의 가슴은 이유 없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새로 정비되어 넓어졌고 양옆에는 고층 아파트와 세련된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손님이 말씀하신 도넛 골목이 이 라인일 거예요. 지금은 프랜차이즈 카페 많고 옛 가게들은 거의 다 없어졌죠. 여기서 내려주세요. 결제를 마치고 택시 문을 닫는 순간 길가의 바람이 차갑게 민준의 뺨을 스쳤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어머니의 가게가 있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자리는 이제 세련된 대형 카페 체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유리 파사드 안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위로 낡은 파란색 천막과 손때 묻은 간판이 겹쳐 보였다. 영자 도넛. 그 간판 아래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매일 새벽 문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 도넛을 튀기고 돌아오는 시간엔 늘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도넛을 내밀며 말했다. 배고프지? 이거 하나 먹고 공부해. 민주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를 한 번씩 스쳐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간판 앞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아,
엄마는 어디에 있든 항상 내 곁에 있다. 민주는 떨리는 숨을 참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눈물이 가만히 흘러내렸다. 미국으로 떠난 뒤 그는 여러 번 무너졌다. 허드레실, 설거지, 청소, 운반, 야간 배달.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던 다짐은 점점 희미해졌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보낸 연락은 점점 짧아졌다. 명절 때 건조하게 남긴 안부 전화. 그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거짓말과 자존심.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말끝이 떨렸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춰선 듯했다. 오직 어머니의 웃음과 손길 그리고 오래전 도넛 냄새만이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휴대전화의 진동은 조용한 골목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렸다. 민주는 천천히 눈물을 닫고 화면을 확인했다. 보통 때라면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번호. 하지만 오늘만큼은 무엇이든 받아야 할 것만 같았다. 여보세요. 혹시 이민준 씨 맞으신가요? 쉰 듯한 목소리였지만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영자 어머님과 병원에서 옆침실을 쓰던 김복자라고 합니다. 혹시 장례식장에는 도착하셨나 해서요. 유품 정리는 방금 마쳤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민준의 심장은 가볍게 저려왔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재개발된 골목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 서둘러 큰 길로 내려왔다. 분주하게 달려가는 차들, 거리마다 빽빽하게 들어선 현대식 건물들. 그 모든 새로움이 민준에게는 마치 자신이 뒤처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듯했다. 잠시 후 잡힌 택시 안. 그는 내내 입술을 꼭 다물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끊임없이 창을 스쳐 지나가며 그의 얼굴에 드문드문 그림자를 만들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죄책감이 수면처럼 올라왔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다. 붉고 어스름한 빛이 건물 벽에 번져 있었고 주변은 통성명하는 사람도 울음소리도 없이 너무나 적막했다. 빈소문을 열자 향 냄새가 천천히 그를 감싸왔다. 식탁 위에는 국화꽃 몇 송이와 정리된 조문 헌화가 남아 있었고 영정의 촛불만이 흔들리며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영정 속 어머니는 민준이 기억하는 그 미소 그대로였다. 세월이 주름을 조금 더 깊게 새겼지만 눈가에 담긴 온기는 변함없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어서 엄마.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수초가 걸렸다. 목구멍이 막혀 말은 이어지지 않았고 숨소리까지 떨리는 자신의 모습에 민주는 더욱 죄스러워졌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말은 끝맺지 못한 채 공중에서 흩어졌다. 민준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자 영정 앞에 촛불도 잠시 떨리는 듯 보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민준 씨 맞으세요? 백발이 거의 희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종이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서 있었다. 눈가에는 피곤이 가득했지만 말투는 다정하고 따뜻했다. 저는 병원에서 이영자 어머님 옆 병실에 계셨던 김복자라고 해요. 아, 네.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김복자 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이야기만 하셨어요. 병실 사람들한테도 늘 자랑하셨다니까요. 자랑 말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요. 우리 민준이는 미국에서 큰일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도 자주 보내줘요. 하시면서 항상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살짝 웃었다. 한참 동안 사진첩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깊이 떨궜다. 그 사진들은 사실 오래전에 촬영된 몇 장이 전부였다. 어머니에게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억지로 밝게 찍어 보낸 사진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몇 장으로 평생 자랑을 할 만큼 기뻐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김복자 할머니가 내민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손으로 정리한 편지 몇 장과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은색 도넛 모양 펜던트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들어 올렸다. 이걸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셨군요. 그 펜던트는 6살 생일에 어머니가 사주었던 선물이었다. 집 형편이 빠듯해 케이크 대신 사주셨던 작은 은빛 목걸이. 그는 어린 나이에 그 선물을 투박하다고 투정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미소를 지으며 목에 걸어주셨었다. 어머님이 제일 아끼시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 꼭 다시 걸어주고 싶다고 하셨죠. 김복자 할머니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 봉투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아실업 장태건 회장님께.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장태건이요.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오래 전에 받았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태건, 달빛동에서 건물주 아버지를 둔 아들,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는 월세가 밀려 쫓겨날 위기에 있던 도넛 가게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가게는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 은혜를 죽는 순간까지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이다. 제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민주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김복자 할머니는 영정을 향해 작게 절을 하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빈손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민준의 마음은 복잡하고 뜨거웠다. 뭔가 큰 흐름이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는 듯한 기분.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준비해둔 길을 이제 자신이 따라가야 하는 것 같은 느낌. 장례식장을 나와 저녁빛이 물든 거리로 나왔을 때 바람이 조금 차갑게 불어왔다. 민주는 펜던트를 손에 꽉 쥔 채 호텔로 향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편지 봉투를 꺼내 바닥에 앉아 하나씩 펼쳐들었다. 종이에는 삐뚤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제 내 옆에 없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어디에서든 항상 내 편이야. 글씨 사이사이에 번진 자국이 보였다. 아마도 어머니가 편지를 쓰다 멈추고 흘렸던 눈물일 것이다. 내가 미국으로 떠났을 때 엄마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자랑도 많이 했단다. 힘들게 일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아들.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네 마음속에 답이 있다. 너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있다. 한빛초등학교 50주년 동창회에 꼭 참석해 줬으면 한다. 오래된 인연들도 다시 만나고 장태건 회장님께 이 편지도 좀 전해주렴. 엄마는 어떤 모습의 너라도 항상 사랑한다. 민주는 종이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편지의 온기가 끝내 식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방 한쪽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호텔 체크인 때 직원이 건넨 것. 어머니 이름으로 온 우편이었다. 봉투를 열자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한 장 나왔다. 한빛초등학교 제10회 졸업 50주년 특별 동창회. 장소 동아호텔 그랜드 볼룸. 발신인은 이영자 여사. 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아들이 친구들과 다시 만나길 바란 것이다. 게다가 동창회 장소가 바로 동아호텔이라니. 장태건 회장의 회사가 소유한 호텔. 모든 퍼즐이 어렴풋하게 맞춰져 가는 듯했다. 민주는 초대장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알겠어요. 내일 반드시 갈게요. 그는 캐리어를 열어 오래된 정장을 꺼냈다. 어머니가 수선해준 검은 정장, 구석구석 해져 있었고 색도 바랬지만 다림질을 하자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났다. 창밖의 서울 밤하늘은 유난히 밝았다. 마치 오래 기다린 인연들이 다시 이어질 것을 예고하듯이. 민주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피하지 말자. 엄마의 마지막 길이니까. 그렇게 50년 만의 재회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민주는 정장을 가지런히 여미고 동아호텔 앞에 서 있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바윗덩어리처럼 무거웠다. 빛나는 외벽은 그가 입은 낡은 정장을 더욱 초라하게 보이게 했지만 민주는 어머니의 손길이 묻은 이 옷이 오히려 어떤 명품보다 소중하다고 느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 가득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어딘가 섞인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 속에서 민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처럼 시대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카운터 직원은 깔끔한 미소를 띠고 물었다. 이민준입니다. 한빛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왔습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고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참석 명단에 있습니다.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오른쪽입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지만 민주는 잠깐 멈춰섰다. 마치 이 순간만은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는 듯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은빛이 흐르는 거울이 그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었다. 낡은 정장, 사용감이 잔뜩 묻은 구두,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세월의 흔적.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제 영정 앞에 서 있던 그 사람과 같았다. 후회도, 감사도, 결심도 모두 담긴 눈빛. 3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멀리서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잔음이 들려왔다. 그랜드 볼룸 앞에 서는 순간 민주는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밀어 열었다. 연회장은 화려했다. 정교하게 장식된 테이블, 반짝이는 조명, 고급 와인과 다양한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속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서로의 근황을 자랑하듯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저기 봐. 누구지? 낯선 얼굴인데. 문 앞에 선 민준을 향한 시선 몇 개가 힐끔힐끔 스쳤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때 어느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저 사람 혹시... 맞다. 민준 아니야. 목소리의 주인은 박현도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반장을 놓치지 않던, 그리고 민준을 도넛 가게 아들이라며 자주 놀리던 인물. 그의 곁에는 함께 어울리던 친구 2명이 서 있었다. 치과 의사가 된 유성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황동식. 그들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오, 진짜 민준이 맞네. 세상에. 네가 나오다니. 박현도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유성재는 민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해외에서 일한다더니 뭐? 아직도 그런 단벌 정장 입고 다니는구나. 힘들게 지내나 봐. 황동식은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끼어들었다. 하하, 옛날이랑 딱 똑같네. 촌스럽긴. 그들의 웃음소리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근처 테이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조용히 인사했다. 오랜만이다. 박현도는 와인잔을 들고 기대어 물었다. 그래. 요즘은 어디서 뭐하고 지내냐 아직도. 그 도넛 가게 관련 일 하냐. 민준은 잠깐 멈췄지만 별다른 감정을 실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해. 그 말 한마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성재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해외라면. 뭐, 미국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는 거야. 민준은 묵묵히 웃었다. 그들에게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구보다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얼굴이 천천히 걸어왔다. 민준아, 진짜 너구나. 진수연이었다. 초등학교 때 유일하게 민준을 따뜻하게 대했던 친구. 언제나 도넛 가게에 몰래 와서 어머니의 도넛을 먹으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의 미묘한 감정을 담은 채 민준 앞에 섰다. 정말 반갑다, 민준아. 민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수연아, 오랜만이야. 하지만 박현도가 끼어들었다. 수연아, 쟤랑 얘기할 게 뭐 있어. 너랑은 완전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 수연은 조용히 박현도를 쳐다보고 말했다. 박현도, 부탁인데 오늘은 좀 조용히 있어. 그 말에 박현도는 잠시 멈췄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들의 표정이 뒤섞여 복잡해지는 가운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 시작을 알렸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빛초등학교 졸업 50주년 동창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테이블로 돌아갔다. 민주는 조용히 한쪽 끝 테이블로 자리를 잡았다. 수연도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다른 동창들에게 불려가며 멀어졌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는 각자의 소개 시간을 마련했다. 박현도가 가장 먼저 무대에 올랐다. 저는 현재
현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건물 한 채 있고요. 올해엔 새로 S클래스도 뽑았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이어 유성재가 나와 자신의 병원 규모와 유명 연예인들을 언급하며 자랑했다. 황동식은 해외 건축 프로젝트 성과를 이야기하며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랑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말이 이상하리만큼 공허하게 들렸다. 어머니가 늘 말하던 말이 떠올랐다. 민준아,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보다 가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민준의 입가는 조용히 굳어갔다. 그때였다. 저기 이민준 씨도 계시네. 박현도의 목소리가 무대를 가르며 들려왔다. 모든 시선이 다시 민준에게 향했다. 민준아, 너도 나와서 소개해. 미국에서 뭐 하고 지내는지 사람들도 궁금할걸. 민준은 천천히 일어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황동식이 거친 웃음과 함께 내뱉었다. 아, 혹시 도넛 만드냐 옛날처럼. 순간 테이블 몇 곳에서 피식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때 민준은 조용히 말했는데 그 한 문장이 연회장을 완전히 가라앉혔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정적 잔을 내려놓는 소리마저 사라졌다. 박현도, 유성재, 황동식 세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박현도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 그래. 뭐 애도 표할게. 그러나 목소리는 억지로 짜낸 듯 가벼웠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이었다.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다. 그리고 한 노년의 여성이 천천히 들어섰다. 그 여성은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손에 작은 도시락통을 꼭 쥐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몰렸다. 박현도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불쑥 일어섰다. 엄마. 그녀는 바로 박현도의 어머니였다. 그 순간의 긴장감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학교까지 와줬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연회장에 들어선 박현도 어머니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화려한 조명, 반짝이는 테이블 장식, 고급 호텔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박현도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앞으로 달려갔다. 엄마, 여기 왜 오셨어?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불편한 듯 그는 허둥지둥 어머니를 가리려는 듯 손짓했다. 집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여긴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아들아, 네가 오늘 동창회 간다 해서 도시락 좀 싸왔다. 너 요즘 바쁘다고 끼니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아서 그냥 엄마 마음이 그렇더라. 그 작은 도시락통은 낡았지만 정성스러운 흔적이 가득했다. 겉에는 세월의 스크래치가 남아 있었고 손잡이는 수차례 갈아 끼운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온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순간 연회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마치 모두가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박현도는 더더욱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제발 이런 데서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여긴 상류층 사람들만 오는 곳이야. 그의 말은 칼날처럼 차갑게 떨어졌다. 말을 던지자마자 그조차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걸 느낀 듯 했지만 이미 늦은 말이었다.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구나.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는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목소리는 작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온기였다. 그러나 그 온기조차 박현도의 차갑고 불편한 눈빛 앞에서는 너무도 외로워 보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민주는 갑자기 마음이 아릿해졌다. 어머니도 저런 마음이었겠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도시락을 챙겨 학교에 오던 날들이 있었다. 그때 그는 친구들의 비웃음이 두려워 어머니를 멀리했고 돌아가라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그 기억이 화살처럼 되돌아와 가슴을 찔렀다.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현도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분명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현도는 민준을 째려보듯 바라봤다. 그러나 민준은 개의치 않고 어머니가 들고 있던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여기서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앉아서 쉬세요. 그리고 도시락은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현도 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머, 민준이 마치 도넛 가게 아주머니 아들. 민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오래전 그때 모습 그대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두 손을 꼭 모으며 말했다. 너도 참 착한 아이였지. 내 어머님도 참 따뜻한 분이었는데. 그 순간 박현도의 얼굴은 더더욱 복잡해졌다. 부끄러움, 당황, 그리고 어딘가에서 밀려오는 죄책감. 그러나 그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민주는 자리로 돌아와 도시락을 살짝 열어보았다. 안에는 김,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간장에 졸인 감자까지 어떤 호텔 셰프도 흉내낼 수 없는 어머니의 손맛 같은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순간 눈을 감았다. 엄마의 도시락이 떠오른 것이다. 반찬 두어 가지뿐이었지만 언제나 뜨끈한 밥과 함께 챙겨주던 도시락. 그는 늘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창피해했고 어머니에게 투덜대기까지 했다. 그때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을 뿐인데 가슴이 먹먹해져 말을 잇지 못할 때 누군가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진수연이었다. 민준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민준은 도시락을 다시 닫고 작게 웃었다. 괜찮아,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수연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그의 손에 놓인 펜던트를 발견했다. 이거 혹시 내 어머니가 주신 거야? 응, 어릴 때 선물했던 걸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계셨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말없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네가 떠난 뒤에도 늘 너를 자랑하고 걱정하고 기다리고 민준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널 사랑하셨어.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연회장 뒤편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모금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스크린으로 향했고 사회자는 무대 중앙에 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홀로 지내는 노인들도 많고 지역센터는 붐비고 있죠. 스크린에는 낡은 건물을 오르내리는 노인들, 오랫동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차례로 비쳤다. 민준의 가슴 깊은 곳이 울렸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지내신 날짜들이 떠올랐다. 외로운 병실, 얼마나 외로웠을까. 누군가 옆에서 돌봐주었다면 더 편했을 텐데. 사회자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현재 목표 금액의 30%만 모였습니다. 모금함이 각 테이블을 돌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곧 자원봉사자들이 모금함을 들고 각 테이블로 향했다. 테이블마다 동창들은 몇만 원씩 조심스레 넣었다. 하지만 유난히 조용한 테이블이 있었다. 박현도, 유성재, 황동식.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불평을 쏟아냈다. 우리가 왜 이런 데 돈을 내야 해? 세금만 해도 얼마인데. 이런 건 정부가 알아서 해야지. 그들의 목소리는 민준의 귀에 차갑게 스며들었다. 어느새 자원봉사자가 민준 테이블 앞에 도착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조용히 꺼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모금함에 넣었다. 봉사자의 눈이 순간 커졌다. 에이, 금액이 맞나요? 5억 원. 연회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고 시선들이 민준에게 몰렸다. 박현도 세 사람의 표정은 놀람과 의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또 한 번 웅성거림이 일었다. 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백발의 남성이 조금은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장태건 회장, 연회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장태건 회장의 눈이 민준을 향해 멈췄다. 연 회장에 들어선 장태건 회장은 주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백발과 세련된 수트는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기품을 드러냈고 걸음 하나하나가 오랜 세월 쌓인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다. 주변의 수많은 동창들이 그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이 여기까지.
사회자까지 당황한 듯 연단 끝까지 달려가 맞이했다. 연 회장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다. 초대형 기업 회장이 등장한 순간부터 이곳은 동창회라기보다 공식 비즈니스 행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장태건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민준. 수십 명의 인파 속에서도 단번에 찾아낸 듯 그는 민준을 보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누군가를 다시 찾은 표정. 어디선가 따뜻함이 번져 있었다. 장태건 회장은 사람들의 인사를 간단히 넘기고 길을 비켜주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연 회장의 분위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다. 박현도, 유성재, 황동식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민준을 향해 비웃음을 던지던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장태건 회장은 민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는 70대에 몸을 굽혀 90도로 인사를 했다. 연 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린 소리마저 크게 울릴 정도로 모두의 숨이 멎었다. 민준은 깜짝 놀라며 서둘러 장태건 회장을 붙잡았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장태건 회장은 천천히 자세를 바로하며 말했다.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네. 나는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다. 세상 어디에 가든 내 어머니 같은 분은 없었다. 그리고 네가 그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난 자랑스럽네.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머니를 기억해주는 사람 중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이는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도대체 이민준이 누구길래? 장태건 회장이 조용히 민준의 손을 잡았다. 잘 왔다. 민준아, 정말 잘 왔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마치 오래전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잠시 후 장태건 회장은 민준에게 물었다. 혹시 편지 가지고 왔나? 민준은 놀라서 쳐다봤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그 봉투 말입니까? 그래, 그 편지는 내게 아주 귀한 것이야. 민준은 가슴 쪽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다. 장태건 회장은 손을 떨며 그것을 받았다. 영자 누님이 마지막까지 날 기억해 주셨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젖은 빛이 맺혔다.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영자, 누님 누가 누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저게. 저분의 가족이라고.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사회자조차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듯 우왕좌왕했다. 장태건 회장은 봉투를 가슴에 꼭 붙잡은 채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네 어머니에게 평생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지. 민준은 놀라며 물었다. 어머니가 은혜라니요, 저는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태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미국으로 가기 전 영자 누님이 크게 아프셨던 시기가 있었지. 그때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누님의 고생을 그냥 둘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나는 늘 누님의 도넛 가게에 들르곤 했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누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알고 있었지. 민주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말해주던 작은 일화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의 중학생 소년이 장태건 회장이었다니. 그리고 장태건 회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조용히 매일같이 도와드리던 분이 한 분 계셨지. 민준이 눈을 들었다. 그분은 누구죠? 그 순간 장태건 회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을 향했다. 바로 박현도의 어머니. 연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박현도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똑바로 서지 못했다. 장태건 회장은 말했다. 현도 어머니께서 내 어머니 병수발을 거의 홀로 맡다시피 하셨지. 본인 일도 바쁜데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도우셨네. 연 회장 곳곳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박현도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픈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너희 어머니는 언제나 착한 분이셨고 힘든데도 늘 웃었어.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니? 박현도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말문을 잃어버린 채 한참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장태건 회장은 다시 민준에게 돌아섰다. 민준아, 네 어머니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두 사람 중 하나였다. 두 사람, 그래, 하나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어머니. 그 말은 민준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 그가 미국에서 홀로 견뎌온 모든 시간들을 위로하는 듯한 말이었다. 그러니 네가 여기 온 것만으로도 난 고마워. 장태건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민준 쪽으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이민준 씨는 미국 골든링 도넛의 창업자이자 회장입니다. 현재 전 세계 30개국, 2,5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연 회장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뭐라고? 저 사람이 골든링 도넛 CEO, 저 초라한 차림의 사람이. 수많은 눈빛이 민준을 향해 뒤바뀌었다. 조롱에서 경이로움으로 박현도, 유성재, 황동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의 입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장태건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는 성공했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처럼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5억을 기부하셨죠. 이번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크게, 힘있게.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 선택이었지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다. 장태건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후 이민준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는 바란다. 그의 겸손함과 따뜻함을 먼저 보길.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다. 민준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개엄아, 애 보고 계시죠? 당신이 남긴 인연들이 지금 이렇게 제 앞에 서 있어요. 그 순간 수십 년을 돌아온 긴 인생의 길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연 회장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느라 정신없던 이들은 이제 조용해져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마음속에 무언가가 흔들리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특히 박현도, 유성재, 황동식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신, 그리고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민준을 향해 내뱉던 가벼운 비웃음, 단벌 정장을 비하하던 조소, 과거의 편견들이 모두 자신들을 향한 칼이 되어 되돌아오는 듯했다. 민준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자신을 조롱하던 세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때 장태건 회장이 조용히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아, 사람들은 때때로 외면을 보고 판단하곤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어머니의 말이 수없이 떠올랐다. 사람을 외모나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단다. 그 말의 의미가 지금에서야 더 깊게 느껴졌다.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왔다. 지금부터 잠시 자유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따뜻한 인사 나누시고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연 회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박현도였다. 어딘가 결심한 듯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민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이전에 볼 수 없던 표정으로 가득했다. 죄송함, 후회, 불안, 그리고 어딘지 모를 결기. 박현도는 민준 앞에 멈춰섰다. 민준아. 평생을 거칠게만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이토록 떨리는 건 처음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갑자기 민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몰랐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가난을 놀리는 게 우월하다고 착각했어. 그 목소리는 부끄러움과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조용히 박현도를 보았다. 박현도의 어깨는 서로의 어린 시절처럼 어색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너도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몰라서 그랬던 거겠지. 박현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민준은 이어서 조용히 웃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지금처럼 고칠 수 있는 용기 아니겠어. 그 말을 들은 박현도는 눈물을 삼키듯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서 그의 어머니도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네가 오늘 이렇게 말해준 걸 정말 좋아했을 거야. 민주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유성채였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민준아, 나도 미안하다. 예전에, 그리고 오늘 내가 너무 경솔했다. 그의 아내 진수연도 그 옆에 섰다. 수연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덧붙였다. 민준아, 성재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그동안 일에 치이고 성공만 줬다 보니 마음을 잃었던 것 같아. 유성재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늘 널 보면서 깨달았어. 겸손과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준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인간이라면 누구나 돌아갈 길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동식이 다가왔다. 그는 유난히 말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만큼은 그 큰 덩치가 축 처져 보였다. 민준아,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만했다. 그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다. 근데 있잖아. 틀린 걸 인정하는 것도 꽤 어렵더라. 민주는 웃음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동식아. 하지만 네가 이렇게 내게 온 걸 보니 넌 이미 마음을 바꾼 거야. 황동식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래, 그런가. 그럼 바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 말에 황동식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장난치며 웃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잠시 후 장태건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무대로 올라갔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오늘 민준 씨를 통해 우리 모두 중요한 가치를 기억하게 되었을 겁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다. 장태건 회장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민준 씨의 제안으로 새롭게 지어질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한 정적이 흐르며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바로 우리 동창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탄성들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박현도 씨는 재정자문, 유성재 씨는 무료진료봉사, 황동식 씨는 시설관리 총책임을 맡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심지어 당사자인 세 사람도. 박현도가 눈을 크게 뜨며 민준에게 물었다. 진짜 우리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동창이잖아. 그리고 함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유성재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네가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고맙다. 황동식은 주먹을 꽉 쥐며 외쳤다.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그리고 어느새 연 회장의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서로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분명히 동창회는 처음 모습과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었다. 민준은 하늘을 바라보듯 눈을 천천히 감았다. 어머니, 이 순간을 함께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가슴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다시 한번 은은하게 떠올랐다.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동창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발표가 끝나자 연 회장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따뜻한 공기가 퍼져갔다. 음악 소리도, 웃음소리도, 잔을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한층 부드러워진 듯 했다. 이곳은 이제 자랑과 비교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로 바뀌어 있었다. 장태건 회장은 다시 민준 옆으로 다가왔다. 민준아, 정말 고맙네. 자네의 제안 덕분에 오래된 사람들과 새롭게 이어지는 인연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 민준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저 혼자였다면 이런 기회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장태건 회장은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잡았다. 아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자네 어머니가 남긴 마음 덕분이야. 나는 오늘 그 사실을 다시 깨달았지. 민주는 그 말에 깊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가 남긴 흔적이 이토록 넓고 깊게 퍼져 있었다니.
어머니, 당신은 떠나셨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여전히 살아계시군요. 그 생각을 하자 가슴 어딘가가 찡하게 울렸다. 잠시 뒤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교류하시는 시간입니다. 음식도 더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드시고 즐기세요.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곳곳에서 작은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진수연이 조심스럽게 민준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술을 열었다. 민준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조용한 복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조명에서 조금 벗어나자 호텔 복도의 은은한 따뜻함이 그들을 감싸주었다. 복도 끝에 큰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마치 수없이 많은 별들이 땅에 내려와 있는 듯한 빛. 수연은 창문에 비친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렸을 때 기억나. 내 어머니 도넛 가게에서 내가 자주 몰래 도넛 얻어먹던 거. 민준은 미소 지었다. 기억나지? 네가 오면 어머니가 유난히 기뻐했어. 수연은 조금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정말 맛있었지. 세상 어떤 가게 도넛보다 따뜻했어. 민준이 대답하려는 순간 수연은 숨을 고르고 진심 어린 말투로 이어갔다. 민준아, 사실은 난 네가 떠나고 한동안 그 가게 앞에서 자주 멈춰 서곤 했어. 민준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왜? 그냥 내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게 따뜻해서, 그리고 언젠가 네가 돌아올까 기다리기도 했고. 민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민준의 세월이 만든 주름을 따라 눈길을 내렸다. 너무 늦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감정의 잔향이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수연아. 그 말 정말 고맙다. 둘 사이에 조용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서로 외면하기 쉽던 진심, 너무 바빠서 잊고 있었던 마음들이 천천히 다시 흘러나오는 시간이었다. 그때 저 실례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박현도였다. 그는 잠시 수연을 보고 다시 민준을 바라보며 머리를 긁적였다. 미안한데 잠시 네가 괜찮다면 엄마가 너한테 인사하고 싶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셋은 다시 연회장 안으로 향했다. 박현도의 어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시 만난 민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이고, 민준아, 내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해. 정말 강하고 따뜻한 분이었지.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제 어머니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손등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럴 것도 없지. 힘든 사람 돕는 건 누구라도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내게도 소중한 친구였어. 민준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픔이 조금은 따뜻한 색을 띠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장태건 회장이 마이크를 두드리며 다시 사람들을 모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앞서 말씀드린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하나 더 중요한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민준의 가슴도 조용히 뛰었다. 장태건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센터의 이름을 민준 씨의 어머니, 이영자 어르신 기념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연 회장은 순간 침묵에 잠겼다가 천천히, 그러나 길고 깊은 박수로 가득 찼다. 민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한. 아니다. 장태건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이 남긴 마음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있다. 겸손, 사랑, 희생,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들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야. 민준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갔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내 삶에서도 잊지 못할 은인이었네. 그 말에 민준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벅차올라 목이 막힌 듯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은 감동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박현도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영자야, 네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말은 곧 민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조용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골랐다. 어머니, 이름이 세상에 남아도 괜찮을까요? 어머니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겠죠. 민주는 눈물을 거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장태건 회장에게 깊은 인사를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잡았다. 감사할 건 없어. 그분이 남긴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지. 행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 순간부터 동창들은 민준에게 새로운 시선을 보냈다. 존경, 따뜻함, 그리고 사과. 몇몇 동창들은 민준에게 와서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나도 예전에 미안했다. 너에게 그때 그런 말 했던 거 후회한다. 내 어머니, 정말 멋진 분이셨구나. 민준은 모두에게 한결같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해 주었다. 괜찮아. 지나간 일은 이제 놓자.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다. 알고 보니 민준은 단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 없었다. 그 사실이 동창들의 마음에 더 깊게 남았다. 어느새 행사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하나둘 민준과 인사를 나누며 떠났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확실했다. 이 동창회는 누구에게도 잊히지 않을 날이 되었다. 과거의 상처가 화해로 바뀌고 질투가 존경으로 바뀌며 어머니의 사랑이 새로운 인연들을 다시 잇는 날, 민주는 연 회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어머니, 당신이 남긴 길을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행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연 회장은 여전히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위의 촛불은 잔잔히 깜빡였고 사람들은 서로 연락처를 나누거나 오랜 이야기를 이어가며 늦은 밤을 정겹게 채우고 있었다. 50년 만의 동창회는 처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했지만 누군가는 마음을 잃고 살았음을 고백했고 누군가는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주는 창가 쪽에서 조용히 연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새로이 결심하는 표정들, 그 모든 장면은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때 누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장태건 회장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님,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 하지만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지. 장태건 회장은 한동안 연 회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영자 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마 오늘 이 장면을 보며 웃으셨을 거야.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련히 떠올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태건 회장은 민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민준아, 내가 오늘 너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사실 나는 자네 어머니에게 2번의 큰 도움을 받았네. 2번이라고요. 장태건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는 내가 어렸을 때였지. 집안 사정이 어려워 마음고생이 심했을 때. 내 어머니가 나를 자주 챙겨주셨네. 도넛을 먹으며 울던 날이 있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누님은 별말 없이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셨지.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2번째는 내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였다. 사업이 흔들려 불안한 날이 많았는데 내 어머니가 포기하지 마라. 진태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줬지. 민준의 가슴은 뜨거운 뭔가로 채워졌다. 어머니가 남몰래 누군가에게 했던 작은 응원.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의 이 자리를 만든 것이다. 장태건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꺼냈다. 영자 누님이 남긴 이 편지. 난 앞으로 평생 간직할 생각이야. 그리고 기념관이 완공되면 이 편지는 그곳에 보관하고 싶네. 민주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내가 더 감사하지.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박현도 어머니는 민준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네며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내 어머니가 참 좋아했을 거야.
내가 도운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았던 거다. 민주는 깊은 인사를 올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니 곁을 지켜주셔서. 박현도는 어머니의 팔을 부여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앞으로는 우리도 도울게. 복지센터 일은 진심으로 열심히 해볼 거야. 민주는 미소 지었다. 기대할게, 현도야. 황동식도, 유성재도 민준에게 와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민준아, 너 때문에 오늘 내가 바뀌었다. 나도 그래. 고마워. 우리 앞으로 제대로 해보자. 민주는 그들의 손을 차례로 잡아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연회장은 조용해졌고 단지 잔잔한 음악만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펜던트를 꺼내 손에 올렸다. 은빛 펜던트는 오래됐지만 은은한 빛을 낼 만큼 정취가 있었다. 그는 펜던트를 가만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창밖의 달빛이 펜던트 위로 비쳐 은빛이 더 반짝거렸다. 성공이라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는가였다는 걸. 민주는 펜던트를 손에 꼭 쥐었다. 엄마, 당신이 남긴 길을 이제는 제가 이어갈게요.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른빛이 도심을 감싸고 있었다. 민주는 장태건 회장, 그리고 몇몇 동창들과 함께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 아직은 허허벌판에 가까운 평지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이미 따뜻한 건물과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박현도는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민준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가 변하는 거야. 유성재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무료 진료를 할 생각이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황동식도 말했다. 건설 쪽은 내가 책임진다. 기념관에 어울리는 진짜 좋은 건물 만들어줄게. 민주는 모두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여기에 세워질 이곳은 단순한 복지센터가 아니야. 이곳은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야.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불었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 흙냄새가 은근히 퍼졌다. 민주는 그 부지 중앙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살짝 집어들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에 당신의 이름이 남습니다. 당신이 평생 보여준 따뜻함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눈가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 흙 위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호텔방에 돌아와 TV를 켰다. 뉴스 속에는 동아호텔에서 진행된 동창회 소식과 함께 이영자 어르신 기념관 건립 예정이라는 자막이 뜨고 있었다. 기자들은 민준의 선행과 센터 건립 계획을 따뜻하게 다루며 사람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준 기업가라고 소개했다. 민준은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짓고 말했다. 엄마, 봤죠? 당신이 남긴 따뜻함이 이제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불빛 사이로 달빛이 은은히 내려오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민준의 얼굴을 스쳤다. 마치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것처럼.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민준의 앞으로의 삶을 이끄는 새로운 길이 되었다. 그 길 위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고 민준이 만들어갈 미래가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당신이 자랑스러워하실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긴 세월 끝에 마침내 스스로의 마음과 화해했다.